DNA, RNA 가장 중요한 게 siRNA라는 질병을 유발하거나 암에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성이 되면 이 siRNA가 단백질이 생성되기 전 메신저 RNA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형성을 한 다음에 단백질이 아예 생성이 되지 못하게 분해를 시키는.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뭐 이게 듣는 사람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투자자분들께 요약해서 어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입시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 외에도 좋은 투자처를 찾고 있는 투자자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원기관 담당자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펩티르나 테라피틱스의 우리 김병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펩티르나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펩티르나 테라피틱스 김병일입니다. 저희는 세포투과성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RNA 치료제가 치료제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인 세포막을 투과할 수 있는 약물 전달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핵심은 약물 전달 플랫폼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물보다는 기존에 있는 약물을 잘 원하는 곳에 잘 전달하는 게 우리의 핵심 기술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대표님은 지금 우리 회사 창업한 지는 얼마 되셨죠? 저희는 2023년 10월 달에 법인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1년 반 정도 된 회사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 네. 뭐 DNA라는 용어도 나오고 RNA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siRNA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개념입니까? siRNA는 Small Interfering RNA라고 이제 짧은 간섭 RNA라고 하는데 네. 한 21개 정도의 염기 서열을 가지고 굉장히 긴 사이즈의 유전자를 억제를 하는 노벨상을 받은 치료제로서 이제 매우 가치가 있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뭐 이게 듣는 사람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네네네. 그러니까 siRNA라고 하는 게 실제로 아까 작은 간섭 RNA 뭔가를 간섭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어떤 걸 간섭하는 겁니까? 그 질병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암에서 어떤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성이 되면 네. 이 siRNA가 그 단백질이 생성되기 전 mRNA, 메신저 RNA라고 하는 네. 그 물질에 가서 네. 이 컴플렉스를 형성을 한 다음에 네. 단백질이 단백질이 아예 생성이 되지 못하게 분해를 시키는 기전을 네. 가진 치료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은 뭐가 됐든 간에 얘도 세포니까 네. 하여튼 DNA가 뭔가 생기게 만드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그 명령을 전달하는 게 뭐 아까 메신저 RNA라고 네, 하는 애가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생기게 만드는데 네. 근데 대부분의 치료제들은 생기고 난 다음에 생긴 놈한테 달라붙어서 뭔가를 죽이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데 네. siRNA는 mRNA 그 메신저를 전달하는 놈 자체를 못 가게 막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흔히 말하는 암세포가 됐든 질병세포가 생기지 못하게끔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이게 siRNA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기술이 제가 알기로는 또 뭐 대표님 덕분에 제가 또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게 노벨 의학상도 받았다고 돼 있던데. 네, 그게 맞습니다. 언제입니까? 노벨상은 한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밝혀졌고요. 네네. 그 기전이 밝혀졌고 네네. 실제 엘라일람이라는 그 노벨상을 받은 교수님과 제자들이 설립한 미국 그 제약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에서는 2018년에 처음으로 siRNA를 FDA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네. 1년에 하나씩 한 5년 동안 5개의 약물을 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노벨 의학상 받은 교수님들이 만든 회사가 네. 20년 뒤에 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우리 투자자들이 볼 때는 네. 그 회사가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 네. 기술이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 회사의 기술은 우리가 평가할 때 어떻습니까? 엘라일람도 그 이미 siRNA라는 치료제가 세포 내에서는 그런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혀졌지만 네. 실제 상용화까지는 한 20년이 걸렸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엘라일람 자체도 선도 주자긴 하지만 네네. 간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 약물 전달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 이제 siRNA 치료제로 간
조직 이외에 다른 조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약물 전달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siRNA가 흔히 말하는 mRNA 발현을 저지를 시켜가지고 암세포를 못 만들게 하니까 다른 질병세포나 단백질을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지만 세포 내로 침투하는 게 문제거든요. 흔히 말하는. 맞습니다. siRNA 자체도 유전 물질이 외부 우리 몸에서 느끼기에는 외부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 세포막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 유전 물질이 세포 내로 들어올 수 없게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 세포막을 투과를 해서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게 가장 큰 허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처음에 짚었던 우리 펩티르나의 핵심 기술은 약물 전달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하고 이제 맥락이 닿는데 거기에 흔히 말하는 아까 가장 노벨 의학상 받은 siRNA 기전을 밝혀냈던 분들도 그 기전을 밝혀냈지만 걔를 세포 내로 침투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2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년이 걸려서 했는데 그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기술보다. 어떤 면에서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그 LNP 자체가 LNP는 지질 나노 입자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 mRNA를 전달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약물 전달체인데 그 약물 전달체조차 세포 약간 그 간으로 간에 축적되는 이슈가 있었고요. 또 그 혈관에다가 투여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엘라일람이 그 이후에 갈락이라는 그 당과 관련된 유사한 구조체를 가진 물질을 siRNA에 직접적으로 결합을 시키면 피하 주사로 이제 그냥 주사만 맞아도 간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그 뒤따르는 이제 후발주자들이 다 이 갈락을 컨주게이션한 형태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siRNA라고 하는 거는 너무 명징하다는 거죠. 기전이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걔가 이제 사실은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서 원하는 곳에 딱 가서 붙어야 사실 그런 걸 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아까 선도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주로 이제 간으로 많이 몰려간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간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고 그걸 좀 해결한다고 나온 아까 갈락이라고 하는 두 번째 물질도 주로 간에 주로 많이 모입니까? 간에 그 헤파토사이트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간에서 그 헤파토사이트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리셉터가 있습니다. 그 당을 결합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굉장히 그 어피니티가 높아가지고 이 피하로 투여를 하더라도 간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경쟁 업체들도 이 갈락을 통해서 약물을 전달하면 siRNA 치료제를 우리도 개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약간 타겟만 다르게 해가지고 간과 관련된 질환에 대부분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하튼 뭐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전달체, 나노 지질 입자라고 하는 거하고 하여튼 또 갈락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나와서 어떻게 보면 뭐 상용 제품도 그러니까 약으로 승인받은 것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최초 2018년에 엘라일람이라는 회사가 허가를 받은 siRNA 치료제가 지질 나노 입자로 받았고요. 그 이후에 2019년부터 4개를 받았는데 그 4개 허가받은 약물들이 모두 다 이제 갈락을 컨주게이션한 형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우리의 어떻게 보면 경쟁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간으로밖에 못 간다. 다른 곳에는 잘 못 간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다른 단점,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만의 장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 간에 발현되는 그 수용체가 갈락이 붙는 수용체는 그런 수용체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조직 내에. 그래서 다른 조직에는 그 발현량이 뭐 훨씬 적기 때문에 그 약물을 전달하더라도 siRNA가 충분하게 세포나 조직 안으로 흡수되기가 어렵거든요. 간 외에는? 간 외에는. 근데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용체의 개수에 상관없이도 잘 전달만 하면 그 엔도좀 그 세포 내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약물 전달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존 전달체보다 이제 좀 차별화되고 간 이외의 조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까 뭐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저희는
저희도 이제 펩타이드긴 하지만 나노 입자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siRNA랑 나노 입자 컴플렉스를 형성을 해서 네. 만약에 그 해당 세포로 들어가게 되면 그 대부분의 이제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대부분의 약물들은 그 엔도좀 안에서 분해가 됩니다. 탈출을 못하고 거기도 이제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인데 거기를 탈출하지 못하는데 저희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막을 좀 불안정하게 일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듦으로써 그 틈으로 약물이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우리 거는 어느 정도 뭐 실험이 돼 있다. 네. 뭐 어느 정도입니까? 뭐 실험실 수준입니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지금 이제 실험실 수준에서 이제 암세포나 피부세포를 통해 가지고 이 siRNA가 세포대로 전달한 후에 약물이 방출돼서 효과가 나타낸다까지 이제 확인을 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펩타이드를 디자인을 해서 네. 좀 그 설계적으로 좀 차별화되고 남들이 따라 할 수 없게 이제 특허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은 지금 siRNA라고 하는 놈은 질병을 유발하는 어떤 거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뭐 질병 세포든 뭐 질병 단백질이든 정상 단백질이든 네. 하여튼 단백질 생성하는데 명령을 전달하는 메신저 RNA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네네. 걔를 타겟으로 해서 못하게 막는 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생성해라라는 명령이 내려갔을 때 걔를 잡으면은 그러니까 세포 자체가 안 생기는 거죠. 단백질 자체가.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거를 세포 내로 들여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고, 네네. 예, 그거를 들여보내는 방법을 찾는데도 네. 흔히 말하는 노벨상을 받았던 siRNA 기사를 밝혀냈던 그 팀조차도 네. 약물 전달 시스템을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20년 정도를 소비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가 이제 지질 나노 입자도 있고, 네. 갈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사실은 특정 수용체에 너무 잘 붙다 보니까, 근데 네, 그 맞습니다. 수용체가 주로 간에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을 위주로 지금 네. 현재 네. 굉장히 간에 쉽게 붙어서 네. 피부, 그러니까 세포막을 침투해 들어가는 것까지는 지금 이제 해서 네. 간과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는 치료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간 외에도 굉장히 이 기전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게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우리는 그거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펩타이드가 네. 이제 화학적으로 좀 변형이 쉬운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siRNA와 펩타이드가 결합된 나노 입자 표면을 뭐 항체나 다른 뭐 조직이나 세포로 갈 수 있는 네. 리간드라는 이제 타겟팅할 수 있는 물질이 쉽게 결합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도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항체를 개발하는 회사든 아니면 저분자 화합물을 개발하는 회사나 네. 이렇게 협업이나 뭐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가능성을 열고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뭔가 특정 암을 죽이는 약을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약물을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약물을 실어 나눌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siRNA를 통해 가지고 네, 잘 맞습니다. 가게끔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네. 그거를 그러면은 협업할 수 있는 곳들을 뭐 당연히 찾고 있을 텐데 네, 네, 네. 지금 이제 여하튼 우리 기술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될까? 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 기전을 많이 밝혀내는 단계다. 네. 지금 아직 그리고 이제 펩타이드 요즘 이런 바이오 쪽에서 특허 이슈가 이제 많은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실험적으로 좀 규명을 해야 펩타이드 서열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호가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네, 저희는 아직 초기다 보니까 네. 다양한 것들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을 투자나 뭐 이제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좀 이런 것들 작업을 잘 한 이후에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여튼 siRNA 내지는 이런 약물 전달 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네네. 지금 뭔가 큰 뭐라고 해야 라이센싱 아웃하는 사례들은 좀 많았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가장 최근에 우리랑 비슷한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업체명은 밝히지 않더라도 어떤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 이중항체 하는 그룹이 있는데 네.
이제 약물 전달체로 저희는 이제 펩타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항체에 이런 siRNA 같은 RNA 치료제를 결합을 해서 네. 간이 아닌 뇌 장벽을 투과할 수 있는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네. 글로벌 빅파마에 이제 4조 원 규모로 이제 기술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간 이외의 조직으로 전달하는 니즈가 있고 빅파마들은 이제 바로 전임상이든 임상 1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라이센스 아웃을 하려고 많이 귀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간에 주로 이제 기존 치료제들이 간에 들어가서 하면 간 관련된 질환들을 치료하는 게 있는데 네네. 주로 어떤 질환들입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이제 간과 관련된 뭐 유전성 희귀 질환이거나 아니면 네. 고지혈증 그리고 고지혈증에서 이제 적응증을 좀 달리해가지고 한 가지 약물로 뭐 심장 질환 관련된 것들로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경쟁사, 뭐 우리 경쟁사 내지는 할 수 있는 두 개의 약물 전달 물체 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약이라는 이야기네요. 네. 그럼 그거는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지금 앓고 있으니까 네네. 굉장히 시장이 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럼 우리는 고지혈증에도 우리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도 할 수 있고 그 엘랄람이라는 회사 기업이 이제 만든 건데 네. 그 판권은 또 노바티스가 가져갔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성이 이제 파급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간 이외의 조직으로도 전달하는 뭐 항체나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하겠지만 간락이라는 간으로 갈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으로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락을 그러니까 우리의 펩타이드에 붙여서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건가요? 지금 허가된 약물들은 siRNA에 간락을 붙인 건데 저희는 네네. 이제 펩타이드에 붙이기 때문에 뭐 특허 이슈도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존 간 관련된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남들은 못하는 간 외에 다른 장기에도 충분히 보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실험을 통해서 열심히 실험실 차원에서는 데이터를 쌓고 있는 중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아마 오늘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바이오 관련된 전문 뭐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충분히 보여줄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네, 데이터 이제 뭐 이미지나 아니면 세포 수준에서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 경쟁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국내 이제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그 엘라일람이라는 기업처럼 siRNA 자체에 어떤 물질들을 결합하다 보니까 네. 약물 자체의 효능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정전기적으로 이제 자석처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siRNA 자체가 제대로 된 효능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 좀 더 훨씬 더 낮은 약물 농도에서도 효능을 나타낸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동안의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네. 회사 뭐 2023년에 만드셨고 네, 지금 한 맞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네. 지금 그동안에 쭉 이야기가 됐고 네.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이 siRNA를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정도 수준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은 사실 좀 빨리 최대한 이거는 이제 신약 개발이 아니고 네네. 유효성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네네. 네, 뭐 바로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수개월 안에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흔히 말하는 지금 개발 중인 어떤 이미 개발된 특효 있는 약을 붙여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그런 거는 또 시간이 또 걸릴 수 있으니까 네. 그 외에 우리가 뭔가 매출을 좀 내기 위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다른 어떤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나노 입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RNA도 어쨌든 유전 물질이고 네. 지금 현재 화장품 의료기기 필러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PDRN이라는 유전 연에서 추출한 DNA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DNA도 세포 내로 이제 필러로 주사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는 그런 고분자 이런 물질들을 저희 나노 입자에 이제 탑재를 해서 네. 피부 경피 전달 기술로 이제 효과에 대한 피부 임상을 통해 가지고 빨리 이제 화장품 쪽으로도 코스메틱 쪽으로도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러는 주사로 맞는데 우리 거를 도입하면 어떤 식으로 뭐 물리적으로 어떻게 전달된다는 겁니까?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병원에 내원을 해가지고 네. 주사로 찌르기 때문에 약간 통증도 많이 심하고 비용적인 측면도 많은데 네네. 저희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30나노 정도 나노미터 사이즈가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그 피부 세포와 각질 세포 사이가 한 40나노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 이제 작기 때문에 이제 일반 이제 필러 사용에 이제 거리낌 있는 사람들도 일반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피부에 바르면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바른 형태로도 필러 맞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필러에 사용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원료를 화장품을 통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해서 B2B 네.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필러를 맞는 거는 좀 약간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 효과는 아니지라도 네. 좀 효과가 약하지만 그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화장품 형태로 우리가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 네, 원료 반제품 형태로 지금 네. 그럼 뭐 그런 것들은 요즘 워낙 이렇게 뭐 투자와 관련돼 이렇게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특히 바이오 쪽은 네네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곳에 네. 특히 화장품 쪽으로 이렇게 빨리 해서 매출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다른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뭔가 그 진행 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그 항노화 관련된 피부 항노화와 관련된 소재를 한 8개 정도를 탑재를 해가지고 네. 원료화하는 작업을 마쳤고요. 네네. 그리고 국내 이제 화장품 제조사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사에 이제 원료 납품할 수 있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런 화장품 회사뿐만 아니라 제약사들이 많이 요즘에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를 네, 많이 네, 만들고 네. 있는데 네, 그런 네. 쪽에도 이제 B2B 영업을 통해 가지고 좀 네. 효능이나 실제 효능 있는 원료들을 원하거든요. 그리고 네, 네. 약물 피부 전달체에도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설득을 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날 수 있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는 약물 전달 시스템이니까 네, 뭐를 다느냐에 따라서 네. 지금 다른 거고 네. 흔히 말하는 금방 말씀하셨던 우리는 원래 siRNA에 굉장히 주목을 해가지고 siRNA를 간뿐만 아니라 간 외에 다양한 식이 질환이라든지 이걸 뭐 약을 붙여서 잘 전달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흔히 말하는 더마라든지 이런 네. 화장품 쪽도 네. 충분히 지금 타겟해서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해서 좀 영업이 되고 있긴 있는 건가요? 사실 여기 와우 투게더도 와우 파트너스도 작년에 그 경기도 오픈 이노베이션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과 이제 미팅이 돼가지고 네네. 저희 피부 전달체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이제 진행이 된 거였거든요. 네.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내 제조사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이제 니즈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지금까지 우리 팀의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는 2023년에 그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siRNA 전달체에 대한 사업성을 좀 인정받아가지고 네. 선정이 돼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 네네. 그 이후에 작년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오픈 이노베이션 과제를 통해 가지고 화장품 기업의 이제 피부 전달 기술에 대한 그런 과제도 진행을 하고 또 현재 그 중기부의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저희 플랫폼 기술을 좀 고도화시키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를 받은 적은 없는 거군요. 네, 아직 투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투자 받은 적은 없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질문을 초창기에 들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왜 갑자기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어요? 대표님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동안 이제 펩타이드로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제 연구원으로 재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전에는 RNA 치료제가 실제 상용화되기까지는 엄청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관심이 사실 없었습니다. 네네. 근데 2019년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네. mRNA 백신이 네.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맞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때 이제 약간 180도 제 생각이 이제 전환이 되면서 네. 제가 개발하고 있던 펩타이드로 이런 RNA와 같은 유전자 치료제를 네.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기존의 약물 전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물을 안에 감싸서 전달하는 개념인데 네. 저희 펩타이드를 잘 설계를 하면 표면에 그 siRNA가 가지고 있는 물리화학적 특성 때문에 이렇게 자석같이 이제 결합이 된 형태로 약물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향후에는 이제 저분자나 항체 치료제보다 이런 RNA 치료제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빨리 커질 것 같다는 이제 판단이 서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창업한 지 1년 반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후회한 적은 없고요.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일단 뭐 아까 계속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있는데 일단 뭐 저번에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과제를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쉬운 네. 어떻게 보면 코스메틱 쪽을 먼저 네, 타겟으로 해서 먼저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그게 아니라 하여튼 약물 전달 시스템인데, 네, 그 중에 이제 뭐 화장품 원료도 실어 보내는 것도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네. 다양한 질환들에 대응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뭐 이 약물 전달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를 시켜야 될 거잖아요. 네,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마일스톤이라고 해야 될까, 일정이라고 해야 될까, 계획 네.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뭐 간 이외에 전달할 수 있는 뭐 항암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뭐 특정 질환에 대한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투여를 했을 때 그 조직으로 간다 이런 네. 거는 이제 그 CRO에서 많이 금방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나 인력 구성이 되면 투자를 받고 하면 이런 것들은 뭐 빠르면 1, 2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초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엑시트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 간도 할 수 있지만, 네. 우리 간 외에 네. 충분히 잘 보낼 수 있다, 잘 침투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지금 좀 텐저블하게 타겟으로 하는 어떤 부위 질환이 네.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아까 화장품 피부 쪽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탈모 쪽도 이제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암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제 암이 발생되면 특정 수용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현이 되거든요. 네. 그런 항체나 아니면은 저분자를 이제 저희 나노 입자에 결합을 시켜가지고 암세포로 잘 전달될 수 있게 이 RNA 치료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암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도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네. 특정 암도 있을 거고 한데 그냥 우리는 그런 거는 가리지 않습니까? 가립니다. 가리고요. 네. 그 기존의 항암제로 개발할 수 없는 타겟들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제 항체 같은 경우에는 세포 표면에 있거나 세포가 분비한 어떤 뭐 호르몬 같은 것들에 가서 작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포 밖에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요. 네네. 저분자 화합물은 세포 밖도 되고 세포 안쪽으로도 이제 들어가서 작용을 하지만 그 약간 그 친밀도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로 개발할 수 있는 타겟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 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항체나 저분자 치료제로는 접근할 수 없는 타겟들에 대한 대표적인 게 이제 케이라스 같은 유전자가 있거든요. 네네. 걔는 이제 뮤테이션 그 돌연 변이가 굉장히 잘 일어나는 단백질인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타겟으로 개발을 하면 굉장히 이제 언met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케이라스가 주로 발현되는 제일 많이 발현되는 암이 뭡니까? 저희 폐암도 많이 발현이 되고요. 네네. 췌장암, 네. 그다음에 간암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특정 하여튼 케이라스라고 하는 돌연변이를 타겟으로 해서 네. 우리가 안 생기게끔 만드는 거네요. 그러면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저분자 화합물로 이미 치료제로 개발된 사례가 있긴 한데 네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그 안에서 돌연 변이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약을 투여를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siRNA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형성되지 분해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네 훨씬 이제 가치가 있는 치료제가 될 것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가장 하여튼 지금은 뭐 돌연변이의 내성 네. 뭐 이런 건데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안 생기게 막는 거를 우리가 siRNA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하여튼 우리는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애를 실어서 네. 세포에 원하는 세포 안으로 잘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디에 누구랑 지금 해서 우리가 할지 모르겠으나 네. 일단 지금은 좀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 이 기술을 일단
화장품을 잘 전달하는 네. 곳에 일단 지금 우선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뭐 대표님 아까 말씀으로는 올해 내에도 매출을 일으킬 정도로 준비를 하겠다. 네. 이렇게 준비를 지금 뭐 준비 정도가 정말 그 정도 됩니까? 지금 사실 저희 펩타이드 원료에 대해서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도 등재 신청을 해서 한 올해 7월 달 정도면은 이제 등재가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피부 임상도 진행을 한 원료도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단 투자를 받은 적은 없고 네, 없습니다. 올해 아마 이 인터뷰가 공개되면서부터 네. 우리 기술에 대해서 좀 약물 전달 시스템인데 네. 예, 하여튼 좀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 뵙고 네.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네. 투자받은 뭐 돈을 가지고 네. 사람도 더 뽑고 이렇게 해서 좀 시기를 많이 앞당길 수 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전임상 단계에서도 굉장히 뭐 조 단위로 딜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siRNA 치료제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뭐 전임상 단계만 가더라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곳들과 컨택을 해서 빠르게 기술 이전이든 뭐 M&A든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핵심은 결국은 뭐 우리는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일단 우리의 어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왜 우리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한번 어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siRNA 치료제는 다른 저분자나 항체 치료제보다 좀 더 임상 성공할 확률이 높은 모달리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 플랫폼은 간 이외에 다른 조직으로도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효과적으로 개발한다면 암이나 뭐 대사질환, 그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약물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펩티르나 테라피틱스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대표님은 평생을 이쪽 분야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뭐 쉬울 수 있는데 저희나 아마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하튼 siRNA라고 하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명료합니다. 얘는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되는데 그 되는 데까지 전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이다.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게.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 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약을 붙여서 효능을 빨리 입증할 수 있고 임상에 대한 실패 위험도 굉장히 낮출 수 있고 그래서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원하는 곳에 다양한 곳에 지금 아까 뭐 화장품을 비롯해서 우리가 매출을 당장 일으킬 수 있는 곳에도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매출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마 우리 김병일 대표님 연락처는 거의 모르실 것 같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우리 대표님을 이렇게 어레인지해서 오프라인에서 미팅을 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기술적인 내용과 사업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